고쳐 사약을 내리도록 하라. 전하, 그 말씀이 무슨 뜻이옵니까? 소인에게 지금 명하시는 것이옵니까? 사약을 내리도록 하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조선 이궁궐은 숨을 멈췄다. 수많은 신하들이 좌우로 늘어서 있었지만 누구 하나 고개를 들지 못했다. 왕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고 분노도 없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이었다. 명령은 칼보다 날카로웠고 침묵은 비명보다 무거웠다. 잠시 후 한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다 왕을 향해 멈췄다. 울부짖지도 매달리지도 않았다. 다만 숨을 고른 뒤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전하, 훗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순간 궁 안의 공기가 더욱 깊게 가라앉았다. 신하들 중 누군가는 눈을 질끈 감았고 누군가는 소매 안에서 손을 꽉 쥐었다. 그러나 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침묵이 안쪽에서 왕은 다른 시간 속에 있었다. 너무 넓어 버거웠던 궁궐, 너무 높아 두려웠던 어자, 발이 바닥에 닿지 않던 어린아이. 사람들은 그를 왕이라 불렀지만 그 아이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선택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하의 윤허이옵니다. 전하의 뜻이옵니다. 그 말들은 항상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결정은 왕의 것이라 했지만 판단은 언제나 신하들의 몫이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법을 배웠고 망설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했다. 멈추는 순간 왕좌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배웠다. 다시 언제? 수많은 눈이 왕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결정은 정치였을까? 나라를 위한 결단이었을까? 아니면 결정을 내려야만 자신이 존재한다고 느꼈던 한 인간의 불안이었을까? 숙종. 그는 폭군도 아니었고 무능한 암군도 아니었다. 머리는 비상했고 전국을 읽는 눈도 날카로웠다. 다만 그는 결정을 멈추지 못한 왕이었다. 결정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고 결정해야만 비로소 왕이라 느꼈던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궁중암투의 기록도 아니다. 이것은 평생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결정하고 그리고 뒤늦게 후회해온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왕이 된 소년, 선택받지 못한 왕. 숙종은 즉위한 순간부터 혼자였다. 궁궐은 크고 화려했지만 그에게 허락된 자리는 좁았다. 어자는 높았고 시선은 차가웠으며 말은 늘 정해져 있었다. 전하, 고개를 드시옵소서.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수십 명의 신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들의 눈은 모두 왕을 향해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충성보다 계산이 먼저 담겨 있었다. 이 아이가 어떤 왕이 될지보다 이 아이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를 살피는 눈빛이었다. 전하, 윤허만 내리시면 되옵니다. 소녀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무엇에 대한 윤허인지, 왜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질수록 궁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전하? 재촉하는 목소리. 소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라.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신하들 사이에서 미세한 안도의 기색이 스쳤다. 결정은 끝났고 책임은 왕의 것이 되었다. 그 순간 숙종은 깨달았다. 왕의 말은 짧아도 그 무게는 누구보다 무겁다는 사실을. 밤이 되자 궁은 조용해졌지만 소년의 마음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다. 낮에 들었던 말들이 계속해서 되돌아왔다. 전하의 뜻이옵니다. 왕의 결정이옵니다. 그 말들은 모두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결정은 왕의 몫이지만 결과는 왕만의 책임이라는 점이었다. 전하, 아직 잠들지 않으셨사옵니까? 늙은 내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내가 오늘 한 말이 정말 옳았느냐?
내관은 잠시 말을 고르다 고개를 숙였다. 전하의 말씀이 곧 옳은 말씀이옵니다. 그 대답은 위로가 아니었다. 소녀는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궁궐에서는 옳고 그름보다 왕의 말이 먼저라는 것을 그날 이후 숙종은 배워야 했다. 신하들의 말을 듣는 법, 그러나 그 말에 완전히 휘둘리지 않는 법. 하지만 그것은 어린 왕에게 너무 가혹한 요구였다. 결정하지 않으면 무능한 왕이 되고, 결정을 미루면 흔들리는 왕이 되며, 결정을 잘못 내리면 모든 비난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소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쌓여갔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하나의 집착으로 변해갔다. 망설이지 말 것, 멈추지 말 것, 결정을 내려야 살아남을 것. 훗날 사람들은 말한다. 숙종은 결단력이 뛰어난 왕이었다고. 그러나 그 결단력의 시작에는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 소년의 불안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통치는 이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훗날 조선을 뒤흔들 수많은 결정들 또한 이 어두운 밤에 함께 태어나고 있었다. 빠른 머리, 위험한 장점. 숙종은 남들보다 빨랐다. 생각이 빠르고 상황을 읽는 눈이 날카로웠다. 신하들이 한마디를 꺼내기도 전에 그는 이미 그 말의 끝을 짐작했다. 그 재능은 분명 왕에게 필요한 능력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빠름이 곧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이었다. 전하, 아직 논의가 필요하옵니다. 신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숙종은 고개를 들었다. 이미 답을 정해놓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대의 말은 충분히 들었다. 짧은 말. 그러나 그 말은 토론의 끝을 의미했다. 신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다. 왕이 더 듣지 않겠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숙종은 이런 순간에 안도했다. 결정을 내리는 순간만큼은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전하의 결단이 빠르시옵니다. 역시 성군의 기질이십니다. 아첨에 가까운 말들이 궁 안에 떠돌았다. 그 말들은 숙종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아니, 단단하게 만든다고 믿게 했다. 그러나 빠른 결정은 곧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신하들은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 반대하지도 않았다. 왕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전하, 이 사안은 조금 더 살펴보심이. 그럴 필요 없다. 숙종은 말을 끊었다.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결정을 미루는 순간 소년 시절의 불안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망설이는 왕, 주저하는 왕, 선택하지 못하는 왕. 그 모습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자기 자신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숙종은 홀로 서책을 넘겼다. 눈은 글자를 쫓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낮에 내린 결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옳았을까? 틀렸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답은 늘 같았다. 왕이 책임을 진다. 그 사실이 그를 더 빠르게 만들었다.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불안이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전하, 신중하심이 미덕이옵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숙종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낮게 웃었다. 신중함이 나라를 지켜준다면 이 나라에는 이미 신중한 자들이 넘쳐났을 것이다. 그 말에 신하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왕의 논리는 명확했고 그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그 명확함은 점점 궁 안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너무 조용해서 다른 의견이 사라질 정도로 결정을 빨리 내리는 왕. 그 결정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보다 결정했다는 사실 자체에 안도하는 왕. 이때부터 숙종의 정치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정은 늘 왕에게서 나왔지만
그 결정을 함께 책임지는 사람은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훗날 이 빠른 결정들은 조선을 뒤흔드는 거대한 선택들로 이어지게 된다. 황국이라는 이름의 폭풍은 이미 이 시점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숙종은 결정을 내렸고 조선은 즉시 반응했다. 어느 날 아침 궁 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어제까지 조용하던 대신들의 얼굴에는 긴장이 떠돌았고 누군가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으며 누군가는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챈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전하의 뜻이옵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번에는 단순한 인사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황국. 정권이 뒤집히는 순간은 언제나 갑작스러웠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늘 한 사람이 있었다. 왕이었다. 전하, 이 결정은 너무 급하옵니다. 조심스러운 반대가 처음으로 나왔다. 숙종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신하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대는 지금 이 나라의 기강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것이냐. 낮고 단단한 목소리. 그 한마디로 토론은 끝났다. 소인은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그렇다면 더 말하지 말라. 숙종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고 그 계산은 빠르게 하나의 답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흔들린다. 그것이 그의 논리였다. 명령은 빠르게 내려갔다. 사람들은 교체되었고 어제의 중심은 하루아침에 변두리가 되었다. 누군가는 좌천되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사라졌다. 궁 안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큰 소란도 공개적인 반발도 없었다. 대신 모두가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다음은 누구인가? 전하의 결단이 나라를 바로 세우셨사옵니다. 혼란이 잠잠해질 것이옵니다. 칭송의 말이 이어졌다. 숙종은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만큼은 자신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다. 그리고 실제로 당분간 조정은 조용해졌다. 반대는 사라졌고 결정은 빨라졌으며 명령은 곧바로 집행되었다. 숙종은 이 조용함을 안정이라 생각했다. 보았느냐? 그는 측근에게 낮게 말했다. 망설이지 않으니 나라가 움직이지 않느냐? 측근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조용함이 안정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를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숙종에게는 달랐다. 이 첫 번째 황국은 그에게 하나의 확신을 심어주었다. 결정을 빠르게 내리면 모든 것이 정리된다. 그 믿음은 위험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침묵하는 이유가 납득이 아니라 공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궁 안에서는 달라진 규칙이 생겼다. 옳은 말보다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먼저 올라왔다. 황국은 성공처럼 보였다. 그리고 바로 그 성공의 착각이 숙종을 다음 결정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더 빠른 판단, 더 과감한 교체,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 왕. 첫 번째 황국은 끝났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에 가까웠다. 조선의 정치는 이제 왕의 마음속 속도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두 번째 황국, 무너지는 신뢰. 첫 번째 황국 이후 조정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말을 아꼈고 눈치를 살폈으며 왕의 얼굴을 먼저 읽으려 애썼다. 숙종은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대신들의 말은 짧아졌고 보고는 간결해졌으며 반대 의견은 거의 올라오지 않았다. 숙종은 이 상황을 두고 정치가 정리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하,
조정이 한결 잠잠해졌사옵니다.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숙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나라가 움직인다. 소란이 많으면 결단도 흐려지는 법이다. 그 말에 신하는 더 말하지 못했다. 지금 이 조정에서 필요한 것은 의견이 아니라 왕의 뜻에 맞는 정렬이었다. 그러나 잠잠함 속에서도 균열은 자라고 있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신하들은 입을 닫은 채 각자의 세력을 다지고 있었고 궁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어느 날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인사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겉으로는 작은 문제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이미 누적된 불신이 깔려 있었다. 전하, 이 사안은 지난 결정과 배치되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 숙종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신중히 다시 살피심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숙종이 손을 들어 올렸다. 지난번 결정이 틀렸다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전하. 다만이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법이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신하는 입을 다물었고 다른 대신들은 시선을 피했다. 숙종은 느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자신의 결정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 시험을 용납할 수 없었다. 결정은 다시 내려졌다. 더 빠르고 더 단호하게. 두 번째 황국은 첫 번째보다 훨씬 거칠었다. 이번에는 숙청의 범위가 넓어졌고 사람들은 이유를 알기도 전에 자리를 잃었다. 어제까지 왕 곁에 있던 인물들이 하루아침에 조정에서 사라졌다. 전하의 뜻이옵니다. 그 말은 이제 설명이 아니었다. 명령 그 자체였다. 숙종은 이번에도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고 싶었다. 조정이 다시 조용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용함은 이전과는 달랐다. 신하들은 더 이상 왕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왕의 기분을 살폈고 그날의 얼굴색에 따라 말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정치는 논의가 아니라 눈치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전하, 요즘 대신들이 말을 아낍니다. 측근의 말에 숙종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묘한 불안을 느꼈다. 모두가 조용한데 왜 마음은 더 시끄러운가? 두 번째 황국은 숙종에게 또 하나의 확신을 주었다. 결정을 주저하면 곧바로 흔들린다는 확신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었다. 이제 조정에는 숙종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왕의 결정은 더 강해졌지만 왕을 향한 신뢰는 그만큼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불신의 틈으로 이제 정치가 아닌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다음 선택은 더 이상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숙종의 사적인 감정, 그리고 한 여인의 존재가 조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여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문제다. 조정에 여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궁중의 이야기라고 믿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반복될수록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는 것을. 숙종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왕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규정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전하, 요즘 조정의 시선이 궁 안으로 향하고 있사옵니다. 신하의 말은 조심스러웠다. 숙종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낮게 답했다. 정치는 늘 궁 안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은 냉정했고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다. 왕의 말 속에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담겨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계산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데 있었다. 조정은 둘로 갈라지고 있었다. 누구는 왕의 선택을 지지했고 누구는 침묵으로 반대를 대신했다. 그 침묵이 쌓일수록 숙종의 귀에 들어오는 말은 더 단순해졌다. 전하의 뜻이 곧 나라의 뜻이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옵니다. 그 말들은 첫 번째 황국 때 들었던 말들과 닮아 있었다. 숙종은 그 닮음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결정을 요구받고 있다는 느낌, 멈추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 어느 날 밤 숙종은 홀로 앉아 있었다.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얼굴에도 그림자가 스쳤다. 이번에도 내가 멈추면 모든 것이 다시 흔들린다. 그 생각은 이미 그의 판단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전하, 이 일은 너무 많은 원한을 남길 것이옵니다. 늙은 신하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다. 숙종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원한은 늘 남는다. 그러나 결정을 미루면 그 원한은 나를 향한다. 그 말에는 왕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결정하지 않는 왕이 되는 것, 그것이 숙종에게는 어떤 반대보다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여인의 존재는 이 모든 갈등의 도화선이었다. 그러나 불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다. 황국으로 무너진 신뢰, 침묵으로 굳어진 조정, 그리고 멈추지 못하는 왕의 성향. 이제 문제는 명확해지고 있었다. 선택을 미루느냐, 아니면 더 큰 결정을 내려 모든 것을 끝내느냐. 숙종은 후자를 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궁 안에서는 다시 한번 시선이 왕을 향해 모였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번 결정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밤 조선의 운명을 가를 명령이 왕의 입술 위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사약의 밤, 왕은 멈추지 못했다. 궁궐의 밤은 유난히 깊었다. 등잔불은 흔들렸고 그 불빛 아래 모인 얼굴들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그날 밤 이 자리는 단순한 재판의 자리가 아니었다. 왕의 결정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신하들은 좌우로 늘어서 있었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침묵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다. 어좌 위에 앉은 이는 숙종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다만 오래된 피로와 결정을 내려야만 안심하는 사람의 굳은 표정이 남아 있었다. 전하, 누군가 입을 열려다 멈췄다. 그 짧은 망설임조차 이 밤에는 위험했다. 숙종은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릴 수 없었다. 이미 들을 말은 다 들었다. 그 한마디에 궁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토론은 끝났고 남은 것은 명령뿐이었다. 사약을 내리도록 하라. 말은 낮았지만 그 여운은 길었다. 그 순간 신하들 중 몇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누군가는 눈을 질끈 감았고 누군가는 아무 표정도 짓지 못했다. 잠시 후 한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장희빈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규도 광기도 없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이미 예감한 사람의 눈빛이 있었다. 전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궁 안의 모든 귀가 그쪽으로 향했다. 훗날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질문은 변명이 아니었다. 살려달라는 애원도 아니었다. 그저 왕을 향한 마지막 확인이었다. 숙종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너무 컸던 어자, 발이 닿지 않던 바닥, 결정을 미루면 모두의 시선이 자신을 압박하던 그날들. 멈추면 안 된다. 멈추는 순간 나는 다시 그 소년이 된다. 숙종은 그 공포를 너무 오래 안고 살아왔다.
집행하라. 그 말은 짧았고 그날 밤에 모든 것을 끝냈다. 장희빈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은 수많은 말보다 더 무거웠다. 궁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고 누구도 그 명령을 되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왕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정말 이것이 끝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시작인가? 그날 밤 이후 숙종은 다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번 멈추지 못한 왕은 다음에도 멈추지 못한다는 것을. 사약의 밤은 그렇게 끝났지만 왕의 불안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고 더 조용해졌으며 더 무거워졌다. 이 결정은 한 여인의 생을 끝냈지만 동시에 왕 자신에게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되돌릴 수 없는 후회, 복이라는 이름의 공허. 사약의 밤이 지나간 뒤 궁궐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이번의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사람들은 더 이상 속삭이지도 않았고 눈치를 살피는 기색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마치 모두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듯했다. 이제 끝났다. 그러나 끝났다는 말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숙종은 사약의 밤 이후 며칠 동안 정사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신하들은 왕의 얼굴을 살폈고 보고는 짧아졌으며 중요한 사안조차 미뤄졌다. 전하, 조정이 어수선하옵니다. 측근의 말에 숙종은 잠시 눈을 감았다. 어수선한 것은 조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 말은 맞았다. 조정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왕의 결정은 더 이상 정치적 판단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며칠 뒤 조정에서는 또 하나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2년왕 후. 처음에는 속삭임이었고 그 다음에는 건의였으며 마침내는 요청에 가까운 말이 되었다. 전하, 민심이 흉흉하옵니다. 왕비의 자리는 비어 있을 수 없사옵니다. 숙종은 그 말들을 듣고도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복이, 되돌리는 선택. 그러나 그것은 사약의 밤을 지우는 선택이 아니었다. 지금 와서 되돌린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피로가 섞여 있었다. 전하의 결단이 옵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 큰 혼란이 옵니다. 숙종은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은 낯설지 않았다. 그는 이 문장을 너무도 많이 들어왔다. 결정을 요구하는 말, 멈추지 말라는 압박. 결국 숙종은 다시 결정을 내렸다. 2년왕 후의 복이. 그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은 술렁였지만 그 반응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선택이 회복이 아니라 수습이라는 것을. 복위는 이루어졌지만 궁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사람들은 왕을 바라보며 이전과는 다른 시선을 보냈다. 존경도 두려움도 아닌 거리감이었다. 전하, 마음이 놓이시옵니까? 늙은 내관의 질문에 숙종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놓인 것이 아니라 비어 있구나. 그 말은 후회에 가까웠다. 복위는 왕의 결정을 번복하는 행위였지만 그 결정이 남긴 결과까지 되돌릴 수는 없었다. 숙종은 그제야 깨닫고 있었다. 결정은 바꿀 수 있어도 결정으로 생긴 상처는 남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상처는 왕 자신에게도 깊이 남아 있었다. 이제 조정은 왕의 뜻을 따르되
왕의 마음을 믿지 않게 되었다. 그것이 이 보기가 남긴 가장 큰 후유증이었다. 숙종이 남긴 것, 결정의 유산. 시간은 흘렀고 궁궐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정사는 돌아갔고 조정은 형식을 갖추었으며 왕의 자리는 여전히 굳건했다. 그러나 그 평온은 겉모습에 불과했다. 숙종이 남긴 것은 강한 왕권만이 아니었다.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조선 정치의 공기였다. 신하들은 더 이상 정책의 옳고 그름을 먼저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 왕의 기분을 읽었고 왕이 듣고 싶어 할 말을 골랐다. 정치는 토론이 아니라 예측의 영역이 되었다. 전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옵니까? 그 질문은 언제부터인가 회의의 시작이 되어버렸다. 숙종은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되돌릴 힘도 되돌릴 용기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만들어낸 흐름이었기 때문이다. 결정을 빠르게 내리면 모든 것이 정리된다고 믿었던 왕. 그 믿음은 한때 조선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지만 결국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다. 왕이 강해질수록 정치는 조용해졌다. 그리고 조용해질수록 진실은 더 멀어졌다. 전하, 요즘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사옵니다. 측근의 말에 숙종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그 질문에는 이미 답이 담겨 있었다. 숙종은 말년으로 갈수록 결정을 내리는 일이 점점 더 무거워졌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멈추지 못했다. 멈추는 순간 자신이 다시 그 어린 소년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던 아이. 결정을 미루면 모두의 시선이 자신을 압박하던 그날들. 그 기억은 끝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결정을 내렸다. 옳아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훗날 숙종을 이렇게 평가했다. 강한 왕이었다. 전국을 장악한 군주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른 평가가 함께 남아 있었다. 그 시대에는 아무도 진심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것이 숙종 시대의 그림자였다. 이제 이야기는 왕의 삶을 넘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다. 결정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결정을 멈추면 불안해진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빠르게 선택하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린다. 숙종의 삶은 그 선택의 끝에서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다. 당신은 정말로 멈추지 못해서 결정하는가? 아니면 생각한 끝에 선택하는가? 결정은 힘이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속도가 아니라 멈출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 조선의 한 왕이 남긴 이야기는 그래서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무엇을 할지, 누구의 말을 믿을지, 언제 멈추고 언제 나아갈지. 결정을 미루면 불안하고 결정을 내리면 책임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생각이 끝나기 전에 선택해버립니다. 멈추지 못해서, 두려워서, 뒤처질까봐. 숙종도 그랬습니다. 그는 강한 왕이었지만 사실은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만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던 인간이었습니다. 숙종의 이야기는 먼 과거의 왕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은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정말 생각한 끝에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멈추지 못해서 결정하고 있는가? 결정은 힘이 될 수도 있고 삶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단 하나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은 늦게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빠른 선택보다 깊은 선택이 삶을 지켜준다고 조용히 말하고 있으니까요.